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조금 전 한 10시경이었죠. 1시간 전쯤에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순방길을 마치고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한 11시에서 약 12시 사이 정오가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고 그리고 철판구이를 먹고 2박 3일 내내 꼭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의 차가 일본에 수출되지 않는다면서 비판을 했고요. 일본과 미국의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친밀감은 친밀감이고 얻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없다는 협상가로서의 트럼프의 모습을 절실히 보여준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경제 이슈가 특별히 없는 일본에서도 이랬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이라는 최대 현안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방문에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궁금증이 더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컬럼니스트 나와 있고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민 변호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트럼프 방한, 통상 압박 진통의 예상. 자, 먼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 방한 기간 동안에 통상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할 것으로 보는데요.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첫 순방기인 일본에서 가장 강조한 건 불공정 무역의 개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에 수십 년 동안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8조 원의 무역 적자를 매년 기록하고 있다며 공정한 무역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any millions of cars are sold by Japan into the United States, whereas virtually no cars go from the United States into Japan. And our car industry is doing very well, and our product is fantastic. So we'll have to negotiate that out, and we'll do it in a very friendly way, and I know it's going to be a successful negotiation. 미국을 상대로 2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제시 절차에 들어간 만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나 철강, 석유화, 가전제품, 반도체 등을 직접 언급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부분 수출 성적이 우리나라와 달리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미국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은 미국이 자동차에 한해 안전 기준과 환경 기준을 면제해 다양한 차종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특허 침해 조사에 들어간 국내 1위 수출품 반도체에 대한 압박도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한미 FTA 재협상 등을 포함한 통상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오늘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두 나라 무역 관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만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국회 의회 연설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곳들에서 뭐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은 아마 북핵과 관련된 한미 공조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통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마 최대 의제겠죠? 네, 두 가지인데요. 네네. 그 사이에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네. 한국과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우방 관계가 있죠. 이 캠프 험프리스 방문에서 또 이제 한미 합동 브리핑을 받습니다. 네. 전방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초강력 메시지가 나올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네. 내일 이제 국회 연설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의 이번 아시아 행보에는 자, 일본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네.
무역이 방점이다. 이건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극진한 아베 총리의 지난주에 이방카 또 이제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극진한 예우에도 불구하고 할 네. 말은 다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강력하게 할 말. 아까 이제 예견된다라고 리포트에서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확실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거론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요. 자유로운 무역, 그리고 공정한 무역, 상호 네네. 호혜적인 무역 이 세 개인데 이 기반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트럼프의 입장에서의 자유, 공정, 호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공정하다. 네. 그러고 자유롭지가 않다. 누구는 미국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자동차 압력도 넣겠지만 또 불안불안한 게 IT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잘 보시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미국의 야후닷컴이나 구글이 네. 포털 1위를 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토종 기업인 네이버와 네. 다음 네. 커뮤니케이션즈, 지금 카카오죠. 그대로 이제 어떤 강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IT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 거기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면 요즘에 가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아마 무역 압력이 저는 초고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상 압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국가의 수장이나 아니면 주요 기관의 수장의 어떤 발언을 들을 때 사실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크게 해석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봤다시피 일본에 대해서는 friendly라는 단어를 썼어요. 매우 우호적으로 협상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그런 단어를 쓸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강력하게 통상 압박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나라를 아마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나프타를 어떻게 개정하거나 폐기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미국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울러서 또 뭐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대북 압박 그리고 한미 간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동격서의 형태로 북한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게 한국 탓은 아니죠. 사실 네가 공부를 잘해서 내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주장인데 공부를 잘한 한국을 탓할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안 했던 미국의 학생들을 탓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의 그 노동자들이 듣기에는 맞아, 한국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었어, 내지는 임금이 하락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남 탓하는 게 사실 제일 쉬운 일이죠. 이 과정에서 아마도 방위비를 더 늘려달라는 점, 그리고 FTA를 재개정 혹은 폐기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강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번에 트럼프가 발언하는 강경 발언이 나오게 될 경우 이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일단 우리에게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게 한미 FTA도 있지만 한국 가전 가운데 하나인 세탁기,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이 두 가지가 세이프 가드 조치로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탁기는 한국이 좀 잘못한 것으로 미국에서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탁기에 대해서 조치가 들어갈 것 같고 네. 아직 그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조치가 결정되지는 않았죠. 네네.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 네.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거세게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통상 압력을 또 가하게 될까요?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네. 사실은 이제 세탁기도 그냥 막 되는 것은 아니고 네네. 세이프가드를 미국 내의 가전 기업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네. 월풀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에서 자 한국산 세탁기가 시장을 교란시킨다. 네. 이 불공정한 지금 이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이프가드가 아직 발동된 건 아닙니다. 네. 검토 중인데 세탁기에 대해서는 유력해 보이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패널 이 부분도 지금 흘러가는 기류로는 유력해 보이는데 네. 여기에 그 후속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네네. 뭐 어제 오늘 신문 보시면 이제 드디어 반도체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심각한 건데 이것도 미국에 있는 기업이 특허권 2개를 침해했습니다라고 해서 네.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좀 반도체 중에 설계가 특수한 종류입니다. 이 WLP라고 해서 네네. 훨씬 더 이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기기
그리고 그 기기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반도체까지 이걸 거는 건데 네네. 만약에 이게 또 지금 ITC에서 미국의 이제 무역위원회에서 네. 문제를 삼게 되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네. 제품들입니다. 제품군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다발적으로 지금 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한미 FTA 이제 협상 과정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했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세탁기 혹은 세탁기 부품 이런 것들을 즉시 수출을 중단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죠. 혹은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벌칙성 관세를 또 부과를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는 이것을 좀 준비를 조금 더 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부터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손해보상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신청했던 상고심을 기각했어요. 네, 이게 한 3년 정도 계속 끌어왔던 사실 네네. 사건입니다. 1심은 이제 2014년 5월에 났었는데요. 삼성이 이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총 1억 1,960만 달러를 배상하라라는 이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삼성은 여기 이제 불복을 했겠죠. 불복을 해서 항소심으로까지 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명으로 전원합의체식으로 11명의 재판부가 다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항소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는 먼저 삼성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네.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다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억 1,960만 달러면 이게 한화로 한 1,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1,400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복을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이 가게 됐는데요. 삼성 측에는 굉장히 이제 뭐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하급시 1심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특허를 애플한테 이제 침해했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1,30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지금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요, 박연미 칼럼니스트 이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통상 압력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이 특허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근데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죠. 그 나라 법원이 자기네 기업 편들어 주고 싶은 건 뭐 인지상정일 텐데,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해서라도 지금 애플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사실 삼성과 애플 상호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은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서로 많이 베낍니다. 그건 뭐 양쪽 기업에서 암암리에 인정하는 사실인데 우리도 너희 걸 참고하고 너희도 우리 걸 베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같이 성장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따지면 어느 한쪽이 100% 침해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네네. 저울의 추가 지금은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좀 저희에게 엮여 있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박연미 칼럼니스트는 아무래도 좀 경제에 계시는 학자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번에 이번에 방한 기간 이후에 통상 압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세요? 좀 많이 거셀 거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일단 기조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저희가 한 가지 기대를 걸어보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개인기를 보여주실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논리 내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조금의 양보를 더 얻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본에 가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고 일본이 그 미국에 수출하지 말고 와서 자동차 만들어라. 이건 절대 무례하지 않다. 이츠나 루드라는 그 단어를 아베 신조 총리 옆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사업가구나. 네. 어떻게 이 사람을 대접해도 원하는 바는 반드시 관철해 내는구나. 이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겠지만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그 위장의 수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걸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여쭤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뭔지 모르겠으니까요. 최영일 평론가님, 이제 중국으로 또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국과 가장 큰 현안은 뭐죠? 미국? 중국과 가장 큰 현안은 이제 역시 중국도 무역입니다. 네. 중국과의 무역도 불공정하다. 이건 이미 이제 그렇죠. 출국할 때부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자, 일본하고는 아주 친밀한 관계고 아베가 혀의 입처럼 지금 트럼프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자, 무역 공정. 우리나라에 와서는 한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네네. 잡 킬러다 아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면 재협상 혹은 폐기 여기까지 네. 얘기할 거예요. 아까 이제 박 기자님이 말씀 주셨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는 조금 고도의 전술 그리고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에 가서도 G2 국가 간의 무역 협상을 가지고 네.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이제 거의 딜을 할 텐데 네. 그 사이에 우리의 길이 좀 있어요. 지금 오늘 저녁에 정상회담의 입장은 아주 그냥 이 뭐랄까 우리 천편일률적인 입장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물밑의 딜인데 미국의 요구를 우리는 대부분 수용할 거예요. 방위비 분담금 높이자. 할 수 없습니다. 전략자산을 지금 이 북핵에 대비해서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FTA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도 폐기 카드를 달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도 필요하다면 폐기할 그렇죠. 수 있다. 네. 우리에게만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양국이 다시 통상수교를 하자. 그럼 사실은 FTA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문제가 되는 공산품들이 일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그럼 미국에 다 내주면 이 트럼프에게 받아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삼불 정책에 대한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의 군사동맹인데 일본은 동맹 아닙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의 군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네. 군대가 없는 나라와 군사동맹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해주면 우리 대통령도 이 시진핑을 만납니다. 트럼프도 만나지만 그러면 중국 시장을 되찾아와야죠. 네. 미국 시장 의존도에서 우리가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사드 때문에 이게 싸늘하게 식으면서 네네. 이 어려움을 딛고 우리가 올해 3% 경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 중국 시장을 회복하게 되면 미국에 우리가 일부 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수출 교역 문제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저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간의 다자 외교에서 네네. 미국에 양보하되 중국을 가져오는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이 승인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3쿠션 전략이 될 텐데 네네. 요걸 한번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실제 방한을 하고 그리고 어떤 연설을 하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샘 논란의 일파만파. 자, 먼저 성추문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용기를 얻었던 한 다른 기업의 직원도 나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양지민 변호사가 한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입니다. 네. 이제 같이 입사한 동기가 회식 자리가 끝나고 화장실에 잠깐 가는 이제 여직원을 따라가서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가 사실은 상습범이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행위를 또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구속이 돼서 이제 처리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사실 몰래카메라에 피해를 받았으니까 여직원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교육 담당 직원을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이제 몰카 사건을 조금 이제 도와줘라 해결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뭐 상담도 해주고 어쨌든 굉장히 이제 회사 측의 입장을 전달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교육 담당자가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라는 의혹이 또다시 이제 제기됩니다. 네. 이건 여직원의 주장이기는 한데요. 자신이 이제 강제로 끌려가게 돼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제 회사에도 어필을 했습니다. 회사에도 네. 얘기를 해서 일이 이제 조금은 확대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 교육 담당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인사팀장이 또 이 여직원과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 담당자와 있었던 일을 조금 해결하려고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여직원이 이제 부산에 갈 일이 생겼는데 그때 또 이 인사팀장이 같이 부산에 따라가서 성폭행의 시도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뭐 미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직원인 몰래카메라는 뭐 그냥 명백하게 잘못한 거니까 이건 뭐 그냥 끝나고요. 근데 그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입 여직원과 그 인물이 지목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교육 담당자 어떻게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이게 지금 진실 공방이죠. 그러니까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 네. 술을 같이 마신 건 사실이고 술자리에서 올렸는데 모텔로 끌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신은 원치 않았는데 네. 불가항력적인 이 성폭력의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네네. 신고를 했고 징계위원회도 열렸고 그리고 이제 이게 수사가 됐는데 네. 불기소로 처분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해자로 지목이 됐던 이 교육 담당자가 네. 카카오톡 메신저를 다 공개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네.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경찰도 네. 이제 불기소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게 네. 올 초에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직원이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네. 소상한 글을 올리면서 이제 누리꾼들의 공분이 여기서 시작됐던 건데 네네. 이것은 진실 공방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다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재단하기는 그렇죠, 어려워요. 그렇죠. 네. 하지만 어쨌든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 담당자가 있고 그런데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재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 네. 재수사를 의뢰해야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법조인이 계시지만 성폭행의 입증이 쉽진 않다. 지금 경찰도 성폭행의 증거는 찾아진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네. 이게 위계에 의한 성폭행 내지는 잠재적 성적 가해일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담당자가 우리는 그냥 사귀었던 겁니다. 좋아해서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12월에 입사해서 1월에 이 사태가 벌어지는데 네. 이 신입 직원과 교육 담당자는 상하 관계입니다. 그렇죠. 교수가 학생과 개별적으로 술을 먹으면요 사달이 나는 거예요. 네. 저는 아주 부적절한 직무윤리에 위배를 했다. 이 교육 담당자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성적인 피해를 당한 여직원 정말 새카만 후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한 상급자가 네. 자 술을 먹자고 여성이 제안을 했고 같이 어울리다가 모텔을 갔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합리적인 상황으로 납득되질 않아요. 남녀 관계를 보더라도. 네. 저는 뭐 사내 연애나 사내 결혼도 지지하는 입장인데 다만 이게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한샘이 지금 지탄받고 있는 문제는 부적절한 직무윤리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인사팀장까지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라는 정황을 그렇죠. 보면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대중들이 조직 문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네. 일견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법조인에게 한번 직접 물어볼게요.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에는 경찰에 일단 증거 자료로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내역들을 보냈기 때문일 거고, 그럼 그것을 확인한 경찰이 이거는 성폭력으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은 이게 주고받은 메시지가 서로 호의적이라면 성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증거 자료를 확 채택이 됩니까? 그런 이제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증거로는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경찰에서 일단은 이제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부터 가장 먼저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성폭행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정말로 이제 여성이 자의에 의해서 뭐 걸어갔는지 네네. 아닌지부터 해서 그 이제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얘기도 충분히 듣고요. 왜냐면 네네. 사실 성폭행이라는 그 범죄가 둘만의 이제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그렇죠. 사실상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성관계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강제성을 입증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입증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정황 증거들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 여성의 대응, 남성은 어떻게 대했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서로 연락을 한 그런 정황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이제 저희가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누가 범인이다, 그리고 누가 무고죄다,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되면서 한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업체들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샘 자체의 타격도 있게 되는데 사실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한샘 자체는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조직 문화가 잘못된 것도 한샘 책임이고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니면 매출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가맹 사업자들도 분명히 여기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의 피해까지 좀 갈 것 같아서요. 지금 한샘이라는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보통 고객들이 여성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둔 그 주부일 가능성이 높은데 주방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커온 기업이잖아요. 해서 저희만 해도 뭐 학부모 단체 단톡방에 어제 난리가 났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소비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사실 이것 같습니다.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권력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용 내지 인사불이익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이 여성이 뭐 진술을 번복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참작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밝혀져야겠지만 같은 회사에서 한 사람에게 3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것만을 놓고 볼 때에도 이 회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사회적 자본, 도덕 자본을 쌓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당분간 좀 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어투에서 뭔가 누군가 범죄자처럼 이야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이게 한쪽으로 몰아간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자, 근데 이런 가운데 현대카드에서도 이제 나도 당했던 사람인데 네. 좀 가만히 있다가 한샘의 사례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라면서 또 투고를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여성의 이제 자기 고백인데 네네. 이건 이제 일방의 주장이니까 네네. 법적으로 유무죄를 우리가 지금 판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회사 측의 반응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계약직 여사원인데 네. 입사 불과 한두 달 상간에 회식 후에 상급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네. 주장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이것을 그때 사내에서도 감사를 했고 또 외부의 전문 감사기관을 불러서 감사를 했고 네. 검경의 수사도 의뢰를 했고 모든 것이 다 일치된 결과로 나왔는데 성폭행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두 사람 사이의 애정관계였습니다라고 이제 조직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페이스북에다가 공개적인 입장을 냈는데 네. 이 입장이 굉장히 회사는 단호해요. 그래서 이것을 회사가 우리가 이 성폭력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조치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예단하지 말아달라. 네. 우리는 그런 거 초기부터 도입했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개인, 계약직으로 있었던 네. 여성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들이 있어요. 네. 이 여성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고 충격을 받았고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사직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려고 그래. 네네. 뭐 그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상급자의 조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상급자의 조언이 문제입니다. 인사팀장도 아까 부산에 가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은 해고됐습니다. 네. 지금 교육 담당자만 사내에 있고 이 처음에 몰카 찍었던 동료와 인사팀장은 해고된 상태인데 네. 인사팀장은 더 나쁜 죄질이 있는 것이 무마하는 과정에서 선택지를 종용했다라는 여성의 주장인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은 그렇죠. 네. 이게 이 사내에서 문제가 되면 회사 입장 곤란해지니까 1. 성폭행 당했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 2. 성폭행 자체가 아니다.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이게 둘만의 문제였던 것 같다.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무마를 시도한 나쁜 정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현대카드 지금 이 여성도 비슷한 주장이에요. 여성의 주장은. 그래서 회사가 단호하게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는 말투가 네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단하지 말아달라. 이런 문제에 좀 기업이 섬세하게 잘 대응해야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기업이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기업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걸 또 기업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고쳐 나갈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려야 되겠죠.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하시죠.